MC 내레이션, 도입부 오프닝 나레이션.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 한 통의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깨뜨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출이 아니라 어느 한 아버지의 삶을 뒤흔들 운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군복 너머의 인간, 권위보다 강한 부성애,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한 병사의 성장기입니다. 한 사람의 전화, 한 사람의 분노, 그리고 그로 인해 바뀌어가는 군의 현실. 이건 단순한 드라마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진짜 군인의 자격을 묻는 이야기, 한밤중의 전화, 정우의 이야기, 그 문을 함께 열어봅니다. 1부, 미드나잇 콜. 1막, 침묵을 깨뜨린 밤. 장르, 드라마, 심리, 군인 가족, 비극 주제, 숨겨진 폭력, 부성애, 그리고 침묵의 대가 프롤로그. 한 병사가 잠들다. 한 아버지가 깨어난다. 자정이 지나 침묵이 깨졌다. 밖에서는 군 장교 관저의 좁은 창문으로 바람이 속삭이듯 휘몰아쳤다. 안은 정만호 중장의 방이 새하얀색, 거의 무균 상태였다. 나무 의자 위에는 접힌 군복이 놓여 있었고 어깨는 보이지 않는 위압감으로 여전히 뻣뻣했다. 어린 소년과 냉정한 아버지의 사진이 액자에 담겨 침대 옆 탁자 위에 홀로 서 있었다. 시간과 빛에 바랜 듯 감정의 흔적도 없었다. 정만호는 잠들어 있었다. 잠든 상태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의무에 시달려온 남자의 경직된 주름이 있었다. 그의 숨은 느릿느릿했고 팔은 쉬고 있는 사관생도처럼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때 일이 일어났다. 윙윙, 윙윙, 윙윙. 벨소리는 개인 취향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기본 벨소리였다. 무뚝뚝하고 기계적이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화면에 번쩍이는 이름은 마치 칼날처럼 밤하늘을 가르며 스쳐 지나갔다. 정구, 정무, 그의 아들. 부름 장군은 눈을 떴다. 공황 상태가 아니라 군인의 경계심으로. 그의 팔은 정확하고 뻗쳐져 있었다. 그는 화면을 깜빡였다.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또렷했다. 여보세요? 잠시 얕은 숨소리만이 들렸다. 그때 떨리는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아빠, 저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날 때려요. 굴욕감을 줘요. 매일 밤 숨 쉴 수가 없어요. 만호는 얼어붙었다. 혼란 때문이 아니라 충격 때문이었다. 이것은 아들의 목소리였다. 군인의 목소리도 신병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이것은 한때 열병에 시달리는 밤에 품에 안겨있던 소년의 부서진 속삭임이었고 이제는 수치심과 고통의 폭풍 속에서 그를 부르고 있었다. 누구? 뭐 하는 거야? 왜 더 일찍 전화하지 않았어? 정확히 말해줘. 하지만 정우는 흐느끼기 시작했다. 말을 잇지 못하고 오직 죄책감에 사로잡혔다. 그만둘 줄 알았어. 더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어. 두려웠어. 만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부러진 나무까지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압력을 받는 강철처럼 통제된 균열, 차갑고 조용했다. 그는 책상 옆에 걸린 군복을 바라보았다. 30년 넘게 그의 피부였다. 이제 그것은 낯설었다. 달갑지 않았다. 조롱하는 듯했다. 그는 전화기를 꽉 쥐었다. 가만히 있어 정우. 아무하고도 말하지 마. 울지 마. 내가 간다. 전화 후 가면이 벗겨지다 전화가 끊겼다. 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제 장전되었다. 치명적이었다. 저격수의 방가쇠가 당겨지기 전의 고요처럼. 만호는 몇 초 동안 가만히 앉아 눈이 불타는 듯했다. 그는 소리치지 않았다. 욕하지도 않았다. 그는 움직였다. 서랍을 열었다.
별을 꺼냈다. 얼음처럼 반짝이는 2개의 은색 휘장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작은 상자에 넣고 찰칵 닫았다. 누르지 않았다. 의존도 없었다. 오늘 밤 사령관으로서는 아니었다. 그는 아버지로서 떠났다. 시각적 전환. 출발. 그가 장교 숙소 복도를 지나가자 복도등이 깜빡였다. 하인이 소리에 놀라 몸을 움직였다. 장군님, 모든 게 다... 만호는 그의 말을 흘끗 보고 끊었다. 다시 자세요. 그는 차고로 들어갔다. SUV 시동. 헤드라이트가 켜졌다. 문이 열렸다. 정만호는 밤속으로 사라졌다. 몽타주 드라이브 바퀴가 텅 빈 길을 질주했다. 달빛이 대시보드 위로 떨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기억들이 실타래처럼 빙빙 돌았다. 초등학교 시절 정구, 무릎에 멍이 들었지만 미소 짓던 모습. 아버지께 처음으로 경례했던 모습. 마지막으로 직접 이야기를 나누었던 모습. 정우는 여전히 남자답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남자는 무너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들에게 연설하고 대대를 지휘하고 작전을 승인했던 만호는 자신의 아들을 지킬 수 없었다. 그는 핸들을 꽉 쥐었다. 이건 규율이 아니야. 부패한 거야. 그리고 나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데 일조했지. 1막. 대문의 클리프행어 엔딩 군부대가 어렴풋이 보였고 투광등 아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초소가 녹색과 붉은색으로 깜빡였다. 차가 멈추자 2 젊은 군인이 소총을 메고 단호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멈추시오. 여기는 제한 구역입니다. 민간인 출입 금지. 물러서시오. 만호는 창문을 내렸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응시할 뿐이었다. 그들은 긴장했다. 한 명이 권총을 꺼냈다. 신분증 제시하시오. 그러자 만호는 천천히 칼을 뽑듯 코트를 벗었다. 은색 별들이 드러났다. 투스타. 이성 장군. 마지막 프레임 한 군인이 손전등을 떨어뜨렸다. 다른 군인이 무정의를 더듬으며 목소리가 갈라졌다. 장군님, 정문에 장군이 있습니다. 제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규율도 따르지 않습니다. 정만호가 차에서 내렸다. 코트가 바람에 펄럭였다. 눈이 이글거렸다. 나는 당신들의 상관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지금까지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다음. 2막. 아버지가 개입하다. 제2막. 아버지의 귀환 장면. 2시간의 밤의 도로. 흔들리는 핸들 장르. 심리 드라마. 아재 군대. 부성의 시간. 자정을 넘긴 시각 배경. 사령관 숙소. 도로. 군부대 정문 조용한 시작. 옷장에서 벗어나는 위계 방안에 불이 켜진다. 정만호는 무표정한 얼굴로 옷장을 연다. 손에는 2벌의 옷이 있다. 매끈하게 다려진 정복. 단정하지만 평범한 민간용 셔츠와 재킷끈은 말없이 정복을 내려다본다. 그 옷엔 수십 년의 명예, 피와 땀이 스며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계급도 아들의 울음보다 중요하지 않다. 정만호는 조용히 정복을 접는다. 별 2개, 은빛 투스타 계급장을 떼어내 나무 상자에 넣는다. 한순간 그의 어깨가 가볍게 느껴진다. 아니, 어쩌면 훨씬 더 무거워졌을지도 모른다. 이제 그는 지휘관이 아니라 아버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출발, 무언의 고백, SUV 시동이 걸린다. 정만호는 핸들 위에 2 손을 얹고 깊게 숨을 들이쉰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다. 그의 시선은 도로를 보지만 마음은 과거로 향한다. 전구가 5살이던 날 무릎이 까진 채 아빠라고 울던 모습.
입대식 날 어깨를 펴고 거수경례하던 모습, 그리고 오늘 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숨죽인 울음. 핸들이 흔들린다. 그는 이를 악문다. 군대가 강하다는 건 약자를 지켜낼 수 있을 때다. 규율을 핑계로 무관심을 정당화할 순 없다. 플래시백, 고요한 차 안. 요동치는 내면 배경음악은 낮고 무겁다. 도로는 텅 비었고 차 안의 정적은 그의 내면과 겹친다. 그는 혼잣말처럼 말한다. 정우야, 넌 약하지 않다. 다만 너를 약자로 만든 건 시스템일 뿐이야. 그 시스템, 내가 만든 군대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결심은 단단하다. 이제 멈출 수 없다. 정문 앞 위계의 균열, 군부대 정문에 도착한 SUV. 차량에서 내린 정만호. 민간 재킷에 손에는 아무것도 없다. 경계 근무 중인 병사 2명이 총을 들고 다가온다. 병사 A. 민간인 출입은 금지입니다. 돌아가시죠. 병사 B.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정만호는 말없이 그들을 바라본다. 시선이 흔들림 없다. 그 눈빛엔 설명할 이유조차 느껴지지 않는다. 잠시 정적. 그는 재킷 안쪽을 조용히 펼친다. 은빛으로 반짝이는 투스타 계급장.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권위. 병사들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순간 얼굴이 창백해지고 자세를 고친다. 혼란, 공포,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눈빛. 사단장님, 민간 복장을 왜? 정만호는 낮고 단호하게 말한다. 아들의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부터 나는 사단장이 아니라 아버지로 여기에 있다. 마무리 쇼트 경고등이 켜지고 내부에 비상호출이 울린다. 지휘관들이 벌떡 일어나고 무전이 난무한다. 기상나팔도 울리지 않은 새벽, 군부대 전체가 한 사람의 침묵된 분노로 인해 뒤집히기 시작했다. 정만호는 천천히 정문을 통과한다. 그의 뒤에는 어두운 하늘, 그리고 꽉 닫힌 침묵의 문화가 무너지는 소리. Fade out. 다음 장면. 제3막. 진실의 방. CCTV가 말하다. 제3막. 진실의 방 장면 사시. CCTV가 말하는 고통 장르. 심리 드라마. 내부 고발. 권위와 책임 시간. 새벽 1시경 장소. 부대 CCTV 통제실. 주제. 은폐된 폭력의 시각화. 구조적 침묵의 붕괴 도착. 시선 없는 복도 정만호가 통제실 복도로 들어선다. 뒤따르는 고위 간부들. 대대장, 중대장, 당직 사령까지. 그들의 눈은 바닥만 바라본다. 군복은 단정하지만 마음은 무너져 있다. 문이 열리고 CCTV 통제실 내부 푸른빛의 모니터들이 무표정하게 깜빡인다. 그곳은 감시의 공간이자 오늘은 증언의 법정이다. 지휘가 아닌 명령 정만호, 짧고 단호하게. 생활관 K7 구역 전체. 정우 입대 이후의 기록 전부. 화면 전환 없이. 그대로. 빠짐없이. 지금 당장. 병사 한 명이 키보드를 두드린다. 화면이 하나둘 켜진다. 기록되지 않길 바랐던 그 장면들. 이제는 기억보다 더 잔혹한 진실로 재생된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첫 번째 영상 전구. 밤 11시. 눈을 비비며 침대에서 일어남. 상급자 호출. 취사장으로 향해 커피 6잔을 준비 표정은 피로. 자세는 고분고분. 카메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두 번째 영상 전구가 훈련 후 돌아옴. 자리를 비운 사이 상급자 둘이 정우의 군화 안에 물을 붓는다. 서로 낄낄 웃는다. 전구가 돌아와 젖은 신발을 신는다. 아무 말도 없다. 정만호의 눈썹이 꿈틀인다. 세 번째 영상 식당. 전구가 식사하던 중 숟가락을 빼앗긴다. 이등병이 고기를 처먹어.
반찬이 얼굴 근처로 던져진다. 주변 병사들, 무반응. 네 번째 영상밤. 전구가 자는 사이 사물함이 몰래 열리고 사진이 찍힌다. 속옷, 편지, 수첩, all scattered. 카메라는 모두 담아낸다. 다섯 번째 영상 분대장. 정우를 향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기합을 반복짓이 팔굽혀펴기, 쪼그려 뛰기. 정우는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울지 않는다. 폭발 직전의 침묵, 정만호의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쥔다. 손등의 핏줄이 드러난다. 옆에 서 있던 당직 사령의 목덜미에 식은땀이 흐른다. 정만호, 차분하지만 살얼음 같은 목소리. 이건 단순한 괴롭힘이 아니다. 이건 구조적인 폭력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그는 외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들었다. 군대는 강한 조직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약자를 지킬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된다. 당직 사령, 고개를 숙인다. 대대장은 입술을 깨문다. 누구도 반박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반박은 부끄러움을 증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마무리 장면, 정만호가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 속엔 단단한 분노, 고독, 그리고 책임이 담겨 있다. 만약 전구가 아닌 다른 병사였다면 나도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러나 그는 이내 고개를 들고 스스로 답을 내린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한다. 내 아들일 수도, 누군가의 아들일 수도 있는 모든 정우를 위해. 화면 전환, 다음 장면 예고. 제3막, 장면 5. 정의의 손, 침묵을 짓밟다. 제3막, 장면 5. 정의의 손길 전투복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사단장 정만호는 침묵 속에서 작전 회의실로 들어섰다. 회의실엔 이미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긴장감에 쌓여 서 있었다. 정만호의 등장과 함께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다. 그는 천천히 걸어와 회의실 중앙의 긴 테이블 위에 은색 USB를 무겁게 내려놓았다. 이 안에는 지난 한 달간 생활관 CBC, TP 영상을 들어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어떤 포성보다 강력하게 울려 퍼졌다. 정만호의 눈빛은 회의실을 가로질러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스쳤다. 부끄러움, 당황, 두려움, 간부들의 감정이 눈동자에 고스란히 담겼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 수 없었다. 이건 단순한 이등병 한 명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만호는 말을 이으며 손가락 끝으로 USB를 밀었다. 이건 군이라는 조직 전체의 윤리적 파산입니다. 그는 갑자기 몸을 돌려 창가로 걸어갔다. 군청색 제복 어깨 위로 아침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빛마저도 그의 그림자를 지우지는 못했다.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그는 다시 뒤돌아서며 힘주어 말했다. 해당 생활관의 선임병 전원, 헌병대로 인계, 중대장과 대대장, 직위 해제 및 징계위원회 회부, 간부들, 보고를 묵살하거나 방관한 자들,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회의실의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군은 강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강함은 약자를 짓밟는 데서 비롯되어선 안 됩니다. 약자를 보호할 때 비로소 진정한 힘이 되는 법입니다. 어느 한 간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너무 빠른 조치일 수 있습니다. 내부 교육을 통해 교육으로 바뀔 문화였으면 애초에 정우는 울면서 전화를 걸지 않았겠지. 정만호의 말은 단호했고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이번 일은 내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누구의 아들이었어도 반드시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모든 간부들은 머리를 숙였다.
자신들의 무책임과 방관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의 용기와 아픔이 정의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정만호는 회의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1시간 내로 조치 완료하시오. 그리고 정우에겐 내가 다녀갔다는 사실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회의실 문이 닫히는 순간 마치 새로운 군의 시대가 열리는 듯 했다. Call to Action, CTA.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어떤 감정이 가장 강하게 남았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계속되는 정우와 정만호의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알림 설정을 해두세요. 다음, 제3막 장면 6. 같은 하늘, 다른 공기, 케이호이 자운모이 트렌만 자추. 계속 원하시나요? 다음 장면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제3막 장면 6. 같은 하늘, 다른 공기. 군대는 여전히 같지만 공기는 달랐다. 정우는 새로운 생활관으로 전출되었다. 짐을 든 손이 묘하게 떨리고 있었고 새로 배정된 침상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타지에 도착한 난민처럼 주변을 살폈다. 기합 소리도 욕설도 들리지 않았다. 생활관 안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병사들 사이에는 미묘한 배려와 질서가 감돌았다. 정우는 조심스레 자신의 침상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아무도 그를 노려보지 않았고 아무도 쓸데없이 명령하지 않았다. 그때 한 병사가 다가왔다. 부드러운 미소와 따뜻한 눈빛을 지닌 중호 분대장이었다. 정우 맞지? 새로 전입 온 이등병. 네, 정우입니다. 난 중호야. 분대장이지.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구는 고개를 숙이며 조심스레 웃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불신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설쳤다. 누군가가 발로 침대를 찰까봐, 물을 뿌릴까봐, 또 무시당할까봐.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예상과는 달랐다. 병사들은 조용히 정리정돈을 하고 식사 시간에는 모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정구가 식판에 앉자 한 병사가 웃으며 물었다. 훈련소에선 어땠어? 조금 힘들었어요. 다 그랬어. 나도 처음엔 매일 울고 싶었지. 근데 익숙해지면 괜찮아져. 말 한마디에 정우는 가슴이 찡해졌다. 이해받는 기분, 보호받는 기분, 그 모든 게 낯설고도 눈물겹게 다가왔다. 며칠 후 한 이등병이 총기 손질 중 실수를 했다. 정우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전 생활관이었다면 분명 그 순간 모욕과 기합이 쏟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중호 분대장은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다 처음엔 그래. 천천히 배우면 돼. 그 말은 정우에게 전혀 다른 세계의 문을 열어줬다. 그날 저녁 정우는 그 이등병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신병 때는 원래 실수 많아. 나도 그랬어. 그 순간 정우는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침대 머리맡에는 작은 메모가 붙었다. 고맙습니다, 정우 선임. 아직은 이등병이지만 그는 누군가에게 이미 선임이자 길잡이였다. Call to Action, CTA. 전구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처음으로 느낀 안전함. 여러분이라면 어떤 장면에서 가장 공감하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회차도 보고 싶다면 알림 설정을 꼭 해두세요. 다음, 제3막 장면 7. 변화를 입은 군복. 제4막 장면 7. 변화를 입은 군복. 군복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자부심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정우의 일상은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다. 이전에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지만
이제는 스스로 이불을 걷고 일어나 침상을 정리하고 후임에게 아침 인사를 건넸다. 처음엔 조용히 따르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의 속도를 맞춰주는 병사가 되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고 훈련장에서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에피소드: 신병의 실수. 어느 날 신병 하나가 탄약 정리 중 실수를 했다. 탄띠를 엉뚱한 곳에 꽂고 정렬도 맞지 않았다. 눈에 띄는 실수였다. 전 같았으면 집합과 고함이 터졌을 상황. 그러나 중호 분대장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자, 다시 해볼까?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는 직접 자세를 잡고 탄띠를 정리하며 신병에게 천천히 설명했다. 그걸 지켜보던 정우는 순간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후 그는 신병 옆에 앉아 말했다. 처음에는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 신병의 눈빛에 번지던 안도감. 그것이 정구에게는 말보다 깊은 위로였다. 에피소드: 수학을 가르치는 정우 야간 자유시간. 몇몇 병사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훈련소에서 상위권 성적을 받은 정우는 조용히 수학 문제집을 꺼냈다. 혹시 수학 좀 알려줄 수 있어? 나도 같이 해도 돼? 병사들은 하나둘 정우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렇게 작은 공부 모임이 생겨났다. 정우는 단순히 문제를 푸는 법을 넘어서 집중하는 방법, 불안할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까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다. 그는 이제 지식을 주는 사람이었고 신뢰를 얻는 선임이 되었다. 전환점: 진급과 추천 한 달 후 중호 분대장이 전구를 조용히 불렀다. 정구야, 다음 달에 이병 진급이지. 나는 너를 부분대장으로 추천하려고 해. 저요. 그래. 책임감도 있고 동료들도 잘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 그날 밤 정우는 자신의 군복을 다시 한번 꺼내어 정리했다. 구김을 펴고 이름표를 다듬고 거울 앞에 섰다. 거기에는 더 이상 눈물의 흔적도 두려움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는 당당했다. 그 군복은 이제 강요된 일상이 아니라 누군가를 보호하고 이끄는 증표가 되어 있었다. Call to Action, ECTA. 당신에게 군복은 어떤 의미인가요? 정구처럼 그것이 자부심이 된 순간이 있었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계속되는 성장의 이야기. 다음 장면에서 정우는 어떤 변화를 마주할까요? 다음 제5막 장면 8. 깃발 아래 선 약속. 부호의 레트랑트롱. 계속 원하시면 계속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이야기는 이제 절정으로 향해 갑니다. 제5막 장면 8. 깃발 아래 선 약속. 그날 바람에 휘날리는 태극기 아래에서 한 병사는 진짜 군인이 되었다. 햇살이 밝은 어느 가을 아침. 하늘은 말 그대로 군인의 하늘처럼 맑았고 부대 연병장은 삼엄하면서도 어느 때보다 경건한 분위기로 채워져 있었다. 오늘은 분대장 임명식이 열리는 날. 정우는 정갈한 군복을 입고 연병장 옆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는 눈빛도 걸음걸이도 달랐다. 두려움에 떨던 이등병의 흔적은 사라지고 책임과 자부심을 어깨에 짊어진 하사관의 모습이 서 있었다. 호명의 순간 다음은 일병 정구, 1분대 분대장 임명.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진 목소리에 정우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하지만 곧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는 단단한 걸음으로 단상으로 향했다. 깜짝 등장 그 순간 관중석 중 한 자리에 앉아있던 정복을 입은 한 남성이 일어섰다. 그는 당당한 자태에 휘장 가득한 훈장, 바로 정만호 중장,
정우의 아버지였다. 정우의 걸음이 잠시 멈췄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왜 아버지가 여기... 그러나 아버지의 눈빛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이 순간을 네가 스스로 만든 거다. 나는 단지 그걸 지켜보러 왔을 뿐이다. 경례와 눈빛 정우는 단상에 올라 대대장 앞에 섰다. 정구 일병 1분대 분대장 임명을 명함. 네, 짧고 강한 대답. 그 순간 뒤쪽에서 정만호가 천천히 손을 올렸다. 정우를 향한 경례. 군사적 예법을 넘은 아버지로서, 상급자로서, 그리고 진정한 동료 군인으로서의 존경이 담긴 경례였다. 정우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은 채 거수 경례로 화답했다. 그 순간 주변에서 터져 나오는 박수 소리,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 정우의 눈가를 타고 흐르는 한 줄기 눈물. 그것은 약함의 눈물이 아니라 극복과 자부심의 눈물이었다. 내레이션, 보이스오버 느낌으로 삽입 가능. 누군가에게 보호받던 아이가 이제는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이 되었다. 이 순간 정우는 단지 한 병사가 아닌 군의 미래를 품은 이름이 되었다. 감동의 여운을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후에 정우와 정만호의 대화가 남은 진심을 전합니다. 다음 제6막 장면 9 세대의 약속 엘로이 후아 추아 더 히 모이 계속 원하시면 계속해줘 라고 말해주세요. 이 감정의 여정을 함께 끝까지 걸어봅시다. 제6막 장면 9 세대의 약속 군복을 입은 두 남자. 이제 그들은 단지 부자 후찌가 아니었다. 맑은 가을 오후 부대 밖 작은 카페 한켠. 유리창 너머로 가을 햇살이 따사롭게 스며들고 따뜻한 커피 향이 공간을 채운다. 정구와 정만호.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군복 대신 단정한 평복을 입은 채 더 이상 상관과 부하도 오직 한 사람의 군인과 또 다른 군인으로서의 대화. 정우의 질문, 정우는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날 밤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왜 갑자기 모든 게 바뀌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정만호는 잠시 미소를 머금었다. 커피잔을 들었다가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그날 네 전화를 받고 난 처음으로 군인의 규율보다 아버지의 본능이 앞섰다. 정우의 침묵, 그리고 고백 정우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 투스타라는 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들킬까봐 더 무서웠어요. 그게 알려지면 더 괴롭힘 당할까봐. 정만호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네가 강했기 때문이야. 누구의 힘도 빌리지 않으려 했으니까. 세대의 교차, 그리고 다짐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눈을 들었다. 이제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저는 다시는 누구도 저처럼 당하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제 분대에서는 어떤 괴롭힘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정만호는 그 말에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게 진짜 군대를 만드는 거다. 규율보다 앞서는 건 인간에 대한 존중이지. 마지막 장면. 변화된 의미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정형. 언제나 갔던 그 풍경이 오늘은 전혀 다르게 보인다.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었다. 성장과 책임, 자부심이 깃든 장소로 바뀌어 있었다. 정만호가 말했다. 어서 돌아가. 내 분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정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군인의 자세로 아버지를 향해 거수경례를 올렸다. 충성. 정만호도 천천히 손을 들어 경례를 받는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걱정이 없었다. 대신 확신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마지막 내레이션, 보이스 오버. 정우는 이제 단지 병사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를 지켜내는 사람,
군대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아버지의 신념을 이어받은 또 하나의 군인이 되었다. 페이드아웃 정우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지며 부대의 일상 소리가 배경으로 깔린다. 그 속에 묵직한 감정과 결심이 남는다.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군복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The End. 정우의 군복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자부심이었다.